자, 그럼 지금부터는 31번 정책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론. 자, 7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31번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한번 듣습니다. 일단 불안전 경쟁이다. 불안전 경쟁. 독과점 기업. 이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그 외부 효과. 근데 외부 효과는 뭐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세 번째가 공공재 무임승차. 공공재 무임승차. 네 번째가 정보 비대칭, 정보 불확실 이런 겁니다. 그럼 나오면 안 되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완전 경쟁, 재화가 동질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시장 실패는 완전 경쟁에서 발생해요. 불완전 경쟁에서 발생해요. 불완전 경쟁. 부의 외부 효과만 시장 실패시켜 그러면 안 됩니다.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민간재 그러면 안 됩니다. 민간재 아니고 공공재, 공공재. 정보 대칭 그러면 안 됩니다. 정보 비대칭.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소개를 좀 해드릴 거냐면 나와서 안 되는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민간재 뜨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재? 공공재. 정보 대칭 뜨면 안 된다 그랬죠? 비대칭. 완전 경쟁 뜨면 경쟁이 심한 완전 경쟁 아니라 그랬지? 무슨 경제? 불완전 경제. 불완전 경쟁은 판매되는 재화가 동질이에요? 이질이에요? 이질. 동질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시장을 실패시키는 건 누구랑? 공급 독점과 정의 외부 효과. 이 두 가지만 시장을 실패합니다. 답은 1번. 32번.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공공재에 대한 설명 네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보세요. 공공재는 비경합성에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경합하지? 경합하지 않으면 함께 쓸 수 있어요. 공동소비.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는 놈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 그럼 무임승차 문제를 만들어요. 비배제성. 그래서 항상 비가 들어가야 돼. 비경합에 비배제가 됩니다. 오케이? 공공재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 과대생산. 과소. 여러분 기본 컨셉 알려드릴게요. 공공재도 과소생산, 정의 외부 효과도 과소생산. 우리 부동산 학기론 통틀어서 과대생산되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유일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만 과대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되고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 정부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지 민간에게 공급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 바로 나옵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은 맞았는데 배제성이 틀립니다. 먼저 비배제성 해야 됩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의 비배제입니다. 답은 몇 번? 1번. 2번은 뭐 정부가 공급한다. 3번은 무임승차는 시장을 실패시킨다. 3번은 무슨 생산하게 만든다? 과소생산하게 만든다.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결하시고 33번. 다음은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요 없는 거 다 빼고요. 필요한 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에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습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님비. 핀피. 플리즈로 시작되는 거. 오케이?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낫으로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제발 자기 쪽에 와달라고 플리즈 하는 놈들은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자기 쪽으로 오지 말라고 not 하는 n으로 시작하는 놈은 무슨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는요. 개론생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마당 쓸고 막 해야 됩니다. 사적 비용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 세금으로 정화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거. 정의 외부 효과는 과, 소. 부의 외부 효과는 과, 대. 유일합니다. 뭐하다고요? 유일. 과대 생산되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유일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고 양 증가되지만 부의 외부 효과는 공급을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고 양이 감소됩니다. 근데 됐습니다. 됐고 우리 요거 세 개라도 좀 어떻게 여러분 요거 세 개라도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세 개만. 욕심내지 않을게요. 딱 세 개만 합시다. 정의 외부 효과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적 비용. 정의 외부 효과 핀피야 님비야? 핀피.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야 과대야? 과소. 공공재는 과소. 정의 외부 효과도 과소. 뭐든지 과소. 과대 생산되는 건 뭐가 유일해?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부의 외부 효과는 핀피 님비. 여러분들 요거 세 개면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응? 부탁 좀 합시다. 딱 세 개만 합시다. 정의 외부 효과 사적 비용 많이 들고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고 핀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 사회적 비용 많이 들고 유일하게 과대 생산되고 얘는 님비. 하실 수 있겠죠? 네,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세 개만 어떻게 안 되겠어? 세 개만. 욕심내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정의 외부 효과는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야 돼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야 돼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 틀린 거 찾아야 됩니까? 정답 몇 번? 1번 끝. 네.
이걸 갖다가 문제 2, 3, 4번에 문제 푼 흔적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근데 난리 납니다. 밑에 씨. 공부 덜 돼 있는 거지. 편익은 안 중요합니다. 요거 무슨 생사? 과소, 요거 과대.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요거 뭐야? 핀비, 요거 님비. 자, 오늘 비용 비교랑 그다음에 생산 비교랑 현상 비교 딱 3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예비 비교과는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요? 3개만 어떻게 안 되겠어요? 3개만? 아니 내가 뭐 한 서너 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딱 3개, 딱 3개. 나도 남는 거 없어 이렇게 팔아서. 자, 3개만 어떻게 안 되겠어요? 예. 정예비 비교과는 무슨 비용?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요. 부예비 비교과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고. 정은 과, 부는 과. 정은 어떤 현상? 핀피, 부는 님비. 그거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34번. 직접 개입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실판 보시고요. 여기서 직접 개입을 찾으면 절단 나요. 간접 개입을 찾습니다. 무슨 개입? 자, 간접 개입은 막 크게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만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만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만. 조가 뭐예요? 조세. 조세랑 똑같은 게 보조금, 부담금 있는 거 맞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조세를 부과하는 거랑 똑같은 건? 부담금. 조세를 감면시켜 주는 거랑 똑같은 건? 보조금. 그럼 조세가 간접이면 보조금, 부담금도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간접이다. 그죠? 금융은 시험에 나올 때 금융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LTV, DTI, DSR. 이게 전부 다 돈 빌려줄 때 금융정책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세금으로 끝나는 애들 다 간접입니다. 끝날 때 부담금으로 끝나는 애들 다 간접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동산학개론에 자주 나오는 부담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 부담금 있고요. 또 하나는 재건축 부담금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부담금이란 말을 안 쓰고 개발 이익 환수. 개발 이익 환수 때문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뭐라 그래요? 개발 부담금. 부담금이 나오면 뭐야? 간접. 임대료 보조. 간접. LTV, DTI, DSR과 같은 금융. 간접. 그런 것들을 찾아서 빼야 되겠지. 우리 무슨 개입을 찾아야 되니까? 직접 개입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게 또 조금 찾아가지고 답으로 체크하면 절단 난다 진짜. 이거 지금 뭐 물었어 지금? 직접 물었잖아. 간접을 찾아서 빼야 돼. 그래서 일단 제가 찾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세금 있지 세금. 이게 다 간접이야. 맞죠? 그리고 부담금 보이나?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제가 개발 부담금이라고 했지. 이거 다 간접이야. 부담금. 간접. 그리고 뭐 LTV 간접, DSR 간접, 보조 간접. 오케이? 그러면 간접 다 읽어냈어 이제. 그러면 누구야? 토지은행, 공공임대주택 정책, 공영개발, 수용, 분양가 상한제. 총 몇 개? 5개. 답은 4번. 혹시 이 문제를 갖다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4번을 맞추시게 된다면요. 앞으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2개 넣었어요 여기. 시험에는 보통 몇 개 나오면 한 6개 정도 나와요. 6개. 12개짜리를 맞추고 6개짜리를 틀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세금으로 끝나는 애들이나 보조금, 부담금으로 끝나는 애들이나 금융정책, LTV, DTI, DSR로 끝나는 애들은 싹 다 뭐다? 간접이고 나머지는 싹 다 직접이다. 오케이? 이번에는 답은 몇 번? 4번. 35번.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 그러면 돼 안 돼?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가 5개 있는데 지금 합시다. 이거 아직까지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가요? 내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자, 시험 볼게요. 먹고 살기 힘들죠.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는 제 2개랑 세 3개예요. 한 글자씩만 쓸게. 개발권 양도 제, 택지 소유 상한 제, 그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종합 토지세, 공한지세. 다시 개발권 양도 제, 택지 소유 상한 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 공한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택지 소유 상한제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 아닌가? 토지 초과 이득세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 아닌가? 개발권 양도제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 아닌가? 그 왼쪽에 보니까 뭐 실거래가 신고,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상한제, 선매제도,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 비축제도는 다 시행되고 있나 그러면? 그럼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몇 개 빼면? 3개 빼면 답은 몇 개? 6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36번.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틀린 부분을 밑줄을 좀 그어드릴게요. 틀린 부분.
요거 자주 틀리게 나와요. 요거 자주 틀리게 나와요. 이거 자주 틀리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 자주 틀리게 나와요. 아니다. 요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까지만. 자, 지금부터 제가 틀린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개발이익 환수 그러기도 하고 개발 부담금 하기도 한다 그랬죠. 이거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부담금은 간접이라 그랬죠. 얘는요. 그 7글자를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몇 글자? 7글자. 4글자, 3글자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4글자, 3글자. 정상지가 상승분. 물가 상승분 5글자 아니에요. 7글자입니다. 뭐요? 정상지가 상승분. 정상지가 조금 끊고 상승분.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 이거 빼고는 다 물가 상승분입니다. 이거 빼고는 다 물가 상승분인데 개발이익 환수에서는요. 4글자, 3글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정상지가 상승분. 암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려 가요 중에 청산별곡이라고 있습니다. 청산별곡. 잠깐 한 소절만 가져오겠습니다. 얄리얄리 얄야셩. 얄리얄리 해주고 얄야셩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시험에는 얄리얄리 얄야셩 해야 되는데 얄리얄야셩 이렇게 나온다고. 뭔지 몰라?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 해야 됩니까? 정상지가 상승분 해야 됩니까? 정상지가 상승분 해야지 얄리얄리 얄야셩이 되지. 물가 상승분 해버리면 얄리얄야셩 이렇게 되잖아. 알아서 하세요. 답은 2번인데요. 토지 적성 평가는요. 적성이 나와야 됩니다. 적성을 뭘 보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이런 게 적성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을 개발해야 될 땅인지 보존해야 될 땅인지 경합이 붙었을 때 조정하는 제도가 적성평가 제도입니다. 적성평가 제도 답은 2번이고요. 선매는 절대로 수용 안 됩니다. 강제 수용이 안 되고 협의 매수를 하게 해야 됩니다. 선매가 뜨면요. 마지막만 보셔도 괜찮아요. 수용이란 말이 때문에 무조건 X입니다. 환지는 그 산지나 농지 등을 개간해가지고 그 채비지, 보류지 빼고 택지 개발 이후에 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로 되돌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매입을 해왔어, 처음에 안 해왔어? 안 했기 때문에 매각할 리도 없어요. 그러면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재분배라고 해야 됩니다. 재분배. 매각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토지 비축 제도는요, LH가 합니다. 누구?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LH가 여러분들 관리를 잘하는 편인가요? 못하는 편인가요?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행복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어요. 행복주택이 어떤 주택이냐면 젊은 층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어느 지역인지 까먹었는데 어떤 지역에 가니까 행복주택이 300세대가 비어있대요.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지. 만약에 민간에게 맡겼다면 공급 관리를 맡겼다면 여러분들이 내 부동산이 300세대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 키를 쓰고 그거 세놓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LH에서는 그냥 300세대를 기준이 안 맞습니다 하고 계속 비워놓는데요. 관리 효율성이? 원래 공공이 관리를 하는 게 관리가 좀 잘 안 돼요. 민간이 관리하는 게 관리가 잘 돼요. 공공은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답을 모르는구나.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개발이익 환수제도에서는 뭐를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정상지가 상승분. 얄리얄리. 잘하셨어요. 이 땅을 개발해야 될 땅인지 보존해야 될 땅인지를 알라 그러면 이 토지의 적성을 봐야 되겠죠. 보통 뭐를 보고 적성을 판단하면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이걸 적성 보는 거예요. 활용 가능성 같은 게. 오케이? 적성평가 제도. 그다음에 선매 제도는 마지막에 선매자 지정해서 뭐 하는 거죠? 협의 매수. 환지는 매각하는 거야, 분배하는 거야. 재분배라고 해야 됩니다. 토지 비축 제도는 누가 관리하는 거고요? LH. 관리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답은 몇 번? 2번. 37번.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 양전. 편일. 오늘 좀 고상철 쌤 와 있더라고요. 고상철 쌤. 고상철 쌤 듣고 있나? 안 듣고 있겠지. 같이 밥 먹었어요. 아무튼 양호한 그러면 전용주택,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양호한 뭐예요? 전용. 편리한 그래야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호한데 일반 주거지역 돼 있으면 아예 보지 마. 들어가지도 마. 편리한 했는데 전용 주거지역 돼 있으면 보지도 마. 그럼 저 보세요. 양호한 그러면 뭔데? 전용인데 양전이니까. 오케이? 단독주택 주시면 몇 종 전용? 1종 전용.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전용. 편리한 그러면 뭔데? 일반인데. 저층이면 1종 일반, 중층이면 2종 일반, 중고층이면 3종 일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면 준주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원이죠? 전형입니다. 전형. 보지도 마. 아니, 보지도 마. 양호하면 전형입니다. 전형. 그다음에 편리한이죠? 보지도 마. 일반입니다. 양, 전, 편, 일입니다. 양호할 때는 전용입니다. 편리할 때는 일반이고요. 보지도 말고. 3번.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를 실시합니까? 용도, 지역을 실시합니다. 맞아요? 서로 중복되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끼리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역끼리. 그래서 5번에 갑니다.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얘는 얼마든지 있어요. 지역끼리 중복이 안 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4번 가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종합 계획이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이 계획의 이름은 뭐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요. 어떤 일부에 대해서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이 계획의 이름은 뭘까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괜찮아. 놀라지 마. 괜찮아.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하고는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처럼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보이죠? 이건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라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 정도만 나와도 우리 환장하고 틀립니다. 환장하고 틀립니다. 38로 갑니다.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7번 보시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가 있고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는 목적은요. 고소득층 보호, 저소득층 보호.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싸게 만들어줘야 돼요? 비싸게 만들어줘야 돼요? 싸게. 혹시 비싸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실익도, 아무런 변화도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비싸게 만들면 안 좋아. 그럼 싸게 만들면 가격이 싸지지. 그럼 수요가 뭐 되고? 증가되고 공급은 뭐 돼요? 감소됩니다. 돈이 안 되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공급자들 돈이 안 되면 하는 짓이 있어요. 투자를 증가시켜요? 투자를 기피해요? 기피해요. 질적 수준은 저하돼요. 공급 준다 그랬죠? 그러면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이동이 저하됩니다. 어떤 시장 형성되고? 암시장. 그리고 무슨 가격? 이중 가격.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규제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낮게. 높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암시장 형성, 이중 가격 형성, 질적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이동 저하, 초과 수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규제될 때 벌어지는 일이다? 낮게. 높게 하면 어떻게 되지? 높게 하면 아무 변화 없어. 낮게 해야 돼. 까먹었어. 그럼 누구 보호? 저소득층. 저소득층 보호하려면 어떻게? 낮게. 높게 하면 어떻게 돼? 아무 변화 없어. 누구를 보호하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게 낮게. 혹시 높게 하면 어떻게 돼?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까먹었어. 높게인지 낮게인지. 그럼 누구 보호? 걔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낮게. 눈에 힘을 좀 줘요. 보고 있으니까 빨려 들어간다 내가 지금. 잠아. 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보세요. 1번, 2번하고 3, 4, 5번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3, 4, 5번은 낮을 경우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음성적 거래, 그 다음에 초과 수요 발생, 그 다음에 공급 감소, 구하기 어려워져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1번, 2번은 높을 때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높게 유지하게 되면요. 질적 수준과 주거 이동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까?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어떤 시장 형성돼요? 높게 규제하면. 아무 시장 형성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높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원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더 격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높게 규제하면.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이동 저하, 암시장, 이중 가격은 전부 다 어떻게? 낮게. 그래서 이걸 한 글자를 고쳐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까요? 낮을 경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적 수준과 인체의 주거 이동이 저하되려면 어떻게 규제할 때? 낮게. 높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답은 몇 번? 2번. 좋아요. 39번 문제.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만 밑줄을 조금 그어 드리도록 할게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은 뭐 틀렸냐면 요거 하락하고 높이게 하고, 2번은 공급자하고 임차인하고, 3번은 정답이에요. 4번은 여기 틀렸어요. 5번은 적용된다가 틀렸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7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해요. 보조금 지급되면 수요 증가되겠다, 그지? 장기에는요, 공급이 증가돼요. 뭐가 증가되겠다? 공급. 그럼 보조금이 지급되면 둘 다 증가됩니다. 단기에는 누가 증가되고? 수요 증가. 장기에는 공급 증가. 단기에 수요가 증가되면 임대료가 뭐하지만? 상승하지만 장기에 공급이 증가되면 임대료는 하락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누구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야 주거지 선택의 저해가 보장이 되냐면요, 임차인한테. 임차인한테 보조금을 직접 해줘야지 공급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3번은 들어가기 전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선증가, 후감소. 선분양은 공급이 뭐 되고? 증가. 후분양은 공급이 감소. 주어 찾습니다. 뭐요? 후분양. 자,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 개론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은요, 뭐뭐보다 앞에 있는 단어, 뭐뭐에 비해 앞에 있는 단어를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비해는 좀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주어 찾습니다. 무슨 분양은? 후분양은? 선분양을 지웠는데? 후분양은? 후감소잖아. 후분양은 주택 공급이 뭐 되지? 감소되지. 왜 감소되냐면요, 건설업체 부담 입장에서 사업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후분양은 공급이 감소됩니다. 후분양 공급 감소됩니다. 답은 3번.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최저소득 보이십니까? 저소득 서민 보이십니까? 젊은 층 보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라 통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뭐라고요? 통합. 그래서 최저소득 계층의 50년이면 영구임대, 저소득 서민의 30년이면 국민임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젊은 층은 행복. 방금 얘기했던 사람 다 나옵니다.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 그러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돼야 됩니다. 다 나오면 통합이야. 그 다음에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발이고, 여기 지금 도생이 나왔어. 도생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분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상의 적용이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도생, 분상, X. 뭐는요? 도생은요, 뭐를요? 분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도생 분상 X, 도생 분상 X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는요? 도생은 뭐를요? 분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40번을 풀겠습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7번을 보실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는 맞습니까? 둘 다 지방세는 아니죠. 예. 왜냐하면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부세는 국세니까요. 오케이.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내요? 공급자가 많이 내죠. 근데 수요가 탄력적이래요.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내죠? 공급자. 공급자가 많이 내기 때문에 전가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누가 세금 많이 낼 때는? 공급자가 많이 낼 때는 전가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예. 3번 토지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0은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야? 완전 비탄력. 누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부 냅니다. 누가? 공급자가 전부. 여기서는 토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공급자로 봐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뭐다? 공급자.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고 했고 답은 몇 번? 3번. 근데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낸 취지는요,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취지는 3번이 아니고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3번이 답이긴 한데 3번보다는 4번, 5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양도세가 중과세되면 공급이 늘어요, 공급이 줄어요? 이걸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공급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양도세 무서워서 사람들이 처분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면 주택 가격이 말 수도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양도세 중과세돼서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 공급이 는다, 준다? 준다. 주택 가격은 만다, 상승한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요. 오케이? 5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경제적 순손실. 여러분들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경제적 순손실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을 올립니다. 거래세를 올리면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가 누구냐면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을 떠나버려요. 시장을 뭐 한다? 떠나버립니다. 시장을 떠나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요, 세금을 인상시키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뭐해서 떠나서 발생하는 손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노래 한 번 만들었습니다. 이거 세금을 인상시켰다니만 사람이 떠나가네, 손실이 발생하네. 재미없어요? 자, 세금을 올리니까 누가 떠나간다고요? 사람이 떠나가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네. 그 손실의 이름이 경제적 손실이네.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탄력적이면 엄청나게 많이 떠나요. 탄력적이면 그러면 순손실이 커지는 거고, 비탄력적이면 별로 안 떠나는 거예요. 순손실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손실을 뭐라고 부르는데? 경제적 순손실. 많이 떠나면 손실이 커져요? 적게 떠나면 손실이 커져요? 많이 떠나면. 그럼 공급이 뭐 할 때? 탄력적일수록 많이 떠나가네, 손실이 커지겠네. 오케이? 자, 다시 경제적 순손실은 세금을 올리니까 사람이 떠나가네. 안 해. 하도 많이 자가지고 노래 불러줬는데 안 해 내가. 사람이 떠나가네, 손실이 발생하네.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경제적 순손실. 탄력적이면요, 많이 떠나가고, 비탄력적이면 쫓겨 떠나가고. 내가 이런 거 하고 나면요, 집에 가서 혼자 자면서 이불 차고 막 그래요. 마지막에 그건 안 할 걸 그랬다 하고 있어. 이불 차고 그랬습니다. 이불 킥합니다. 오늘 하나 예약되네. 어쨌든 세금을 올리면 사람이 하던 거 맞아 해야지. 사람이 떠나가네. 그리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네. 탄력적이면 많이 떠나가네, 순손실이 커지고, 비탄력적이면 조금 떠나가지, 순손실은 작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제가 이거 순손실은 그래프 그리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프 그리면 그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프 그리면 내가 인상 실험 거친 결과 10명 중에 1명 이해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학원 원장님이 학원비를 갖다가 2배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 수험생들이 학원을 떠나가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학원 원장님은 손실이 발생하네. 갑자기 좋아졌어, 분위기가. 와, 자기 학원비 나오니까 깜짝, 그 손실이 발생하네. 근데 탄력적이면 많이 떠나가네, 손실이 커지는 거고, 비탄력적이면 그렇게 많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손실이 작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갑자기 왜 또 잘하는데 또?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커진다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네. 오늘은 60번까지 정도만 하고요. 1시간만 더 할게요. 60번 정도까지만 하고, 남는 건 다음 주에 1시간 몰아서 한번 더 할게요. 알겠죠? 밥 먹고 1시간만 더 합시다. 대신에 요거 4시간짜리 강의 보시면 제가 이번 3월달 모의고사 60점 확보해 드릴게요. 원래 같으면 끝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제가 대선 개표라서 좀 내가 보니까 원래 내 노래 불러주고 이러면 환장하거든. 근데 오늘 별로 안 좋아하네 보니까. 아무튼 좀 쉬었다가 41분부터 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